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열발전 시설로 인해 촉발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각계의 노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 구제와 함께 공분을 샀던 지진 진상 규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흥해체육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재민들이 새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도 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흥해를 중심으로 한 피해 주민들은 가혹할 만한 재난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좀 더 들여다보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느닷없이 일상을 무너뜨린 재난과 그 상흔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종 목표는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뤄내는 건데,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 장윤석 파워 인터뷰는 포항 촉발 지진 4년을 맞아 이제 정말 중요해진 도시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는 뭘 주력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분들도 지진 극복에 헌신해오고 있는 분들인데요. 먼저 포항시 도시재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대 한동대 교수님, 그리고 이영열 포항 트라우마센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 모두 여전히 지진 관련 업무 활동 등으로 바쁘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먼저 교수님? 예, 네. 저는 뭐 지금 대학원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지진 관련해서는 이 도시재생 특별계획을 진행하는 자문이나 또 지진에 관련된 또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세미나 포럼 이런 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저도 현업에 열심히 충실하면서 네. 이 포항의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흥해체육관에 설치된 임시구호소의 마지막 이재민들이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교수님께, 자,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지진 발생한 지 4년인데 그동안 4년 정도, 4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참 혼돈스러운 4년을 지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네. 지진 발생 당시에 그 해 그 다음에는 아마 지진 조사 또 피해 조사가 아마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여기에 아마 주민들이 갈등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제 그 흥해 특별재생계획으로 수립해서 그동안에 이 특별재생계획이 네.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흥해는 언면지역이라서 도시재생계획이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 정부가 임시조치로 이 재생특별계획 안에 흥해 특별재생계획으로 수립해서 네. 약 500억의 그 정부 마중물 사업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재생계획을 변경을 했었는데 이 계획에는 주거복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재난방제라든가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은 일부 담겨져 있지만은 이런 것이 조금 현재로서는 아쉽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 예. 활동해서 이게 사회적 재난이다. 네. 이렇게 판명이 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민간 시민단체하고 정치권 포항시가 연합해서 이 이제 지진특별법을 제정하기 이르죠. 네. 그 제정해서 금년에는 아마 지진특별법 시행령도 한번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예.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충분한 조건인가? 네. 그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한미장관에 계시던 흥해체육관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기는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의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또 남은 과제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센터장님은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해오신 분인 만큼 이게 사실 이제 뭐 전파나 소파나 건물이 무너진 거는 보이는 거지만 사실 이제 정신적 피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지난 4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시작은 좀 늦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리를 잘 잡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8개 트라우마 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예. 저희가 제일 잘 된다라고 이제 감히 자부도 할 만큼 예. 그런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2017년도 그 지진 당시에는 그 국립부곡병원장 신분으로 네. 여기 그 아마 구호소하고 체육관에 재난심리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심리 상담해주는 그런 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뭐 복지부에서 나온 인력들,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원한 인력들 그런 분들을 총괄했던 이제 재난심리지원단 입장에서 예.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4년을 쭉 지켜보니까 첫 2년은 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쪽에 흥해지소에 있던 그 재난심리지원센터가 뭐 별로 좀 잘 좀 부실하게 운영되다 결국 예. 문을 닫은 문제라든지. 근데 그래도 이제 2019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1월 27일 개소한 센터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센터나 또는 사업이 한 4년 차 정도 되면은 예.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걸 거의 미션 완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트라우마의 규명입니다. 네. 대체 왜 그랬나? 아니 때문인가? 그거보다도 이게 트라우마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하. 포항 취재는 안 놀라는 사람은 없는데 뭐 나도 트라우마, 너도 트라우마, 어디까지 트라우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체를 사실 그 어떤 측정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여기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이슈가 뭐였냐면 왜 트라우마 센터는 줘놓고 포항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요 시점에는 그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피해 구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뭐 저희들이 많이 노력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애를 써주셔서 이번에 이제 상당수가 이 피해 구제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심리적 피해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그 피해 구제를 신청할 정도로 과연 포항지인 트라우마가 뭐다라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대상자분들을 쭉 만났는데 다양합니다. 뭐 병원 가셔야 되는 정도로 심하신 분도 있고 뭐 만성화된 분도 있고 그냥 뭐 좀 몇 번 도와드리면 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게 어떤 트라우마 치유의 체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포항 지진에 대한 모든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이제 방향성이 정립이 돼서 네. 그게 또 이제 두 번째 큰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만성화돼서 정말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그 2,000명 분 중에 한 10%는 2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서 그리고 만성 환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속적인 추구 관리 체계, 그다음에 일반 전체적인 거의 틀, 그리고 트라우마의 실체와 그것이 어떤 공적인 보상을 받는 문제까지 연결되는 이 세 가지 축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이런 트라우마 센터가 4년 차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다 했다. 저희는 그렇게 자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은 규모 5.4 포항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을 좀 맞아서 아픔을 좀 극복하고 도시 재건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교수님 먼저 이제 흥해 특별 재생 뭐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기조부터 좀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특별재생 계획의 기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주거 복구, 주거 안정. 두 번째 이제 방제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 세 번째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네.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특별히 정부가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을 가지고 지금 진행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부 부처 연계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 보건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정부 부서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자체가 하는 인프라, 특히 도로, 상하수도 관련 지적조사 이런 것도 지자체 사업이고요. 또 공기업 사업인 LH의 임대주택 사업 뭐 이런 약 30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각종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그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게 도시 재생의 의미라고 좀 할까요? 이게 뭐 출발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뭐 살린다 이건 좀 의미가 좀 빈약한 거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도시재생 계획이 지금 포항시가 그 5개 정도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 사업비로 보면 약 1조 2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서 포항시나 주민들이 좀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이 재생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보면요.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거에 대한 복구 또 민간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이 출발한 것은 그동안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특정 그 개발업자의 많은 이익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에게 수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요체를 만들어 놨는데 사업의 범위를 보면 대체로 이제 공공사업입니다. 도로 주차장 넓히고 뭐 커뮤니티 센터 짓는 이런 사업비가 전체 7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중간 조직인 재생지원센터 인건비나 뭐 회의비, 교육비 뭐 1, 20% 쓰고 나면 실제로 나머지 예산 가지고 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민간에 관련되는 집수리라든가 주거복구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건 전혀 도외시돼 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사업의 한계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재생계획은 재난 대응용으로 예산을 주긴 했는데 이 사업도 역시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마중물 사업 중 한 절반 정도를 예. 부지 매입하는 예. 것으로 해서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이제 재건축하는 방법이 주거 조합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또 한미장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파로 예. 판정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가서 이제 뭐 전파로 인정해라. 예. 그래서 계속 이때까지 어려움을 끌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복구 불가로 판정이 돼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마 지금부터 이제 주거 복구가 실현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정비지역으로 지정 안 되면 이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흥해 재생 사업이 내년 2023년 이때 되면 끝나거든요. 예. 그 안에 이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데 음. 시장이 안 되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됩니다. 흥해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절차를 계속 밟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건축 허가만 받도록 이렇게 간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도시계획에서도 정법 검토를 해야 되죠. 다 이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한미 장관의 남은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복잡한 일이 좀 그것이 재생계획하고 예. 예. 주거복구는 사실 별개로 가야 되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토부가 특별재생계획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지진재난 대응은 안 맞다. 주거복구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서적 측면에서도 이런 도시재생 물론 방금 좀 힘든 얘기들이 한계들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예.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우리 포항지인 특별법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공동체 회복, 네, 네. 그다음에 복합시설, 그 다음이 트라우마 센터인데 뒤에 두 개는 할 수 있다고요. 앞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어쩌고는 해야 된다로 돼 있거든요. 결국 공동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트라우마 치유니 뭐니 다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공동체 회복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지주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죠. 예, 예.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자, 교수님 뭐 그런 아까 막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이나 방향으로 볼 때 뭐 흥해의 경우는 지금 특별 재생 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어떤 뭐 좀 추진되고 있을 텐데 주목할 사업들이 좀 있고요. 또 어떤 또 파급 효과가 좀 있는지 그것도 좀 예. 먼저 이제 주거복구 문제는 애초에 이제 이 가장 핵심적인 게 임대주택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 임대주택을 LH가 하자고 그랬는데 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LH가 사업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지난 이제 4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그때 시작을 했었으면 100세라다 200세더라도 지금 완공될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미장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그 체육관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주거로 돌아가면 그 이제 재난이 있는 주거에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는 임대주택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임대주택 사업들이 잘 안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0세대 규모로 이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한미장관 아파트 문제는 주거복구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포항시하고 예. 또 지혜를 또 새롭게 모아야 됩니다. 뭐 한미장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그 지원을 해주면 원하겠지만은 여긴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게 용적률이나 세대수에 대한 이게 베네핏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거복구 외에 이제 방제 계획은 지금 아마 재난 대피소 같은 것은 거의 이제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예. 또 대피소, 뭐 그다음에 방제, 재난 대피 공원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는 흥해시장 뭐 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주차장 확보나 또는 이제 중심 시설은 이제 커뮤니티 복합센터나 뭐 노인을 위한 수영장 예.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그 재생 사업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4개 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다 중정도로 이 상중하로 매기는데 중정도로 뭐 그런저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정됐는데 예. 흥해만 유독 안 되고 있다. 그래 하를 받았습니다. 아. 그 말씀은 결국 이제 그 특별법상에 재생특별법상에 정부가 한 500억 주면 다 해결되겠지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사회적 재난으로 판정돼서 지진특별법이 만들어지니까 지진특별법에서 주는 공동체 회복이 이런 문제하고 겹쳐서 정부 부처가 결정을 못했어요. 예. 그 지지부진하게 부처 사업들이 다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성과로 봐서는 별로 없는데 아마 금년부터 이제 보상이 되면 주거복구 문제도 좀 진척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아마 예정대로 잘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될 우려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특별법을 통해서 추진되는 건데 이 말은 거창해도 이게 결국은 이제 예산에 따라 한계가 올 수 있는 얘기. 이거는 예, 좀 예. 이 법의 성격이 세월호 특별법처럼 피해 구제를 지향하는 법인지 도시 재건을 위한 공동체의 회복이라든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이런 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제 법안이 승인되어 있는 거는 막 피해 구제 쪽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법 말고 특별법이 많죠. 세월호 법 외에 나머지 특별법들은 개별 피해 구제에 대해서 한계나 뭐 상한액을 정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지금 그 주택 피해 최대 1억 2천, 그렇죠. 뭐 중소기업 1억, 뭐 교회나 공동시설 이런 것도 1억 2천 네. 이렇게 정해놨는데 다른 특별법 가령 이제 경주에 있는 고도보전 특별법 우리나라 사기 도시에 그 고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로 경주 같은 경우 1조 원의 총괄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 내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자율적이는 않습니다. 예, 예. 문화청이 그걸 다 감독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기본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어야 공동체 회복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상황들이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령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피해 구제를 한계를 정해놨다 그러면 다른 경우에 이게 서울에 만약 지진 5.4 뭐 이렇게 나왔다. 예.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에 1억 2천 줄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0억, 30억짜리, 공장은 500억짜리, 뭐 오피스는 뭐 수천억짜리인데 이 한계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우리 그 법을 제정할 때 예. 아마 일본의 보험법이라든가 지진에 관련한 다양한 법들을 좀 참고를 해서 예. 이 우리나라 지진법에 대해서는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약 40개 그 지진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지진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령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국고부담법, 학교는 교육부가 국고부담법, 예. 그 각각의 이제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이 지원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복구를 하면 쉽게 되는데 우리는 겨우 이제 피해 구제 얼마 줄 거냐 말 거냐, 예, 예. 우린 더 달라, 예. 저거는 못 준다. 뭐 500억 그 재생 사업 줬으니까 그걸로 이제 끊어라. 특별법 이거 지정할 때도 국토부가 제일 반대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포항시하고 도시 재건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을 좀 넣자. 네. 그걸 못 넣는 이유가 국토부가 반대했습니다. 이미 500억 줬으니까 그거 사지 아하. 무슨 또 도시 재건이냐. 예. 그래서 이제 특별법의 그 법적 성격이 장기적으로 아마 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센터장님, 이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게 좀 개선되고 한다는 거는 트라우마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네. 또 한계를 말씀드리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항상 정답인데 이걸 얼마나 주민들의 그 우선순위를 챙겨서 뜻을 모아가느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네. 이제 이런 트라우마 대상자들한테 듣는 가장 큰 불만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소외돼 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는 모른다. 언제 우리한테 물어봤니? 이런 불만이나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게 뭔가 채널이 막혀 있는 거죠. 네. 네. 자,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심리적 불안도 아직 좀 남아 있을 테고요. 예.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고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예. 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 주민들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고 좀 봐야 되죠. 이렇게 지역에 국한된 대형 트라우마는 제가 알기에 한국 최초입니다. 예. 비슷한 사례가 이제 삼성 허베이스피리도 거기도 제가 지원을 나갔었는데 예. 아마 태안 그거보다 얘기죠. 예, 태안이죠. 그 태안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삼성 허베이가 예. 한 걸 왜 태안이라고 이제 예. 우리 장사한 그건 맞습니다. 예. 진짜로. 예. 그런데 아마 거의 이 정도 대규모는 최초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어떤 미시적인 개인의 트라우마가 공동체라는 거시적인 회복과 같이 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저 아담에도 같이 나오게 된 예.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결국 이제 센터님 말씀은 이게 단순히 흥이만의 문제가는 아니라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구룡포나 남구나 그런 쪽의 대상자분들은 저희 센터 이용자가 계시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셔가지고 특히 작년에 이제 태풍이 오면서 좀 예. 많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알러지 반응이 심리적인 알러지 반응이 나오시는 거고 예. 아까 말씀하시는 그 기대감이나 희망 얘기 네. 그게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불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해서 불안한 거. 요 불안의 반대말은 안심입니다. 네. 그런데 얘기 불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럼 어떻게? 에 대한 불안의 반대말은 안심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기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줘야 돼요. 아. 근데 그 메시지를 주는 과정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는 조금 좀 부족하고 예.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뭐가 진행되고 있지? 우리 포항이 뭐가 나아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 한편으로는 이제 재난을 극복했던 해외 모범 사례들 뭐 있을 것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포항과 비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항만의 좀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이런 바탕을 통해서 도시 재건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계 재난 지역이 상당히 많죠. 예, 예. 특히 이제 일본은 재난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지진 특별법 등에서 지진 관련 법들이 상당히 많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정부 부처와 지자체 이른바 시정촌이 할 수 있는 일들 네. 이런 것들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쉽게 회복이 되고 잘 이렇게 우리가 4년 정도 되면 벌써 회복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중년 사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전체에 도시 보건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그 이제 도시 전체 이제 재원이나 조직이나 장기적으로 방제를 어떻게 할 건가. 부흥 계획. 예. 그 일종의 재건 계획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고 특별히 이제 방제 위주로 이제 도시계획과 결합해서 도시계획이 틀 속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흥에도 도시관리계획을 대시 수립해라 그래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라든가 도로 뭐 여러 가지 땅솔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저는 이제 거기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일본처럼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제 도시계획과의 부문계획을 정합성을 맞추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시정촌의 역할이라든가 재원이나 생활 재건이나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정부 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산업부가 책임 안 지려고 지금 오래발 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뭐 산업부는 다른 부서들은 뭐 산업부는 너가 책임지고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관여 안 하겠다. 뭐 이런 지금 기조인데 사실 거꾸로 보면 정부가 우리가 지금 사회적 촉발 지진으로 원인 규명을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 자체도 뭐 좀 불신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포항에 대해서 완전한 뭐 보상을 해주기를 원치 않는 이런 기조도 저는 읽혀지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일본은 역시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 복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안전도시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도시. 예, 도시가 안전하게 다시 회복시켜서 후세에 물려주자. 가령 이제 뭐 일본의 이제 지진 중에 중요한 지진 구역들은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도시 자체를 옮깁니다. 아. 산 위로. 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돈이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예, 예. 그래도 그런 것이 피해 구역에서 장기적으로 있으면 피해가 계속된다. 그럼 안전하게 도시를 옮기자. 샌다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그 안전도시 기준을 볼 때 이것은 여기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옮기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7개 연방 정부하고 미국 적십자가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나누어서 뭐 LA 지진 때도 그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복구하고 예방 차원하고 직업 소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정부가 주도가 되는 일들을 하고요. 예.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크라이스트처치 이런 지진이 있을 때도 예. 호주는 이제 취약 지역 같은데 그 주택 보험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 보험금 가지고 일시적으로 받아서 완전한 복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뒤에 이제 수습하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정부나 이런 노력들이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이 재난에 대한 임하는 자세 자체가 저는 이제 참 사회 정의에 대해서 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센터장님, 뭐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심, 희망, 기대 이런 차원에서 트라우마 이렇게 형태 이제 극복을 할 때 결국은 이렇게 좋은 해외 사례 뭐 그대로 쓰면 좋겠지만 결국 이게 타이밍상 좀 놓친 느낌 어떻게 보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사례에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요. 어떨까 싶고요. 예. 이 포항 지진 얘기 나올 때 제가 외부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스촨은 얼마 죽었는데 후쿠시마는 얼마 죽었는데 고벤. 누구는 아니 후쿠시마입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예. 너네는 뭐 얼마인데 아직까지 그 얘기 하냐. 그런데 정말 특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뭐 제가 다자라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첫 번째는 최초라는 거.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이 한 거냐 하늘이 한 거냐 아주 우왕좌왕했죠. 그냥 최초가 아니라 이거 뭐 장난하듯이 꼭 사람 놀래키기 좋게 뭐 가라앉았더니 그 다음에 구정 때 한 번 더 오고 뭐 여진 오래 가고 그렇죠. 뭐 네. 이런 그 아주 드라마틱하게 갔는데 옆으로 약간 나가는 얘기인데 그 재난 중에서 가장 심리적인 후유증이 물적 피해에 비해서 큰 후유증이 네. 지진입니다. 아. 그 여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진은 어디서 올지 지진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예. 불은 내가 오는 동안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들었냐면 스촨 대지진 후에 무슨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연구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포항 지진 정말 놀라고 트라우마 많이 받고 한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죠.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예, 하느라고 그렇죠. 또 이제 불신을 키우고 이게 기다 아니다 해서 밝혀지는 과정이고 그렇긴 한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체육관에 예, 있었어요. 예, 예. 포항시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그 텐트 치고 뭐하고 하는 거 우리 굉장히 시행 처음 해보는데 빨리 해가지고 우리는 경찰이 상주하고 막 해서 예. 했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하는 수십 년 동안 했다는 후쿠시마 때 그 체육관 대피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도 지금 계속 봤습니다. 지금 예. 팩트로 간증처럼 예, 나오는데 예. 우리는 그런 얘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포항식으로 전에 잘한 거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우리식으로 가는 것도 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교수님. 지진 이전으로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이제 대신에 이제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 발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흥해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유의 역사도 있고, 또 지역적 특성, 또 문화, 경제, 뭐 이런 이런 가치들을 좀 잘 접목해서 이렇게 좀 이뤄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예. 흥해가 만약에 지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뭐 흥해는 성장 잠재력이 아주 대단한 그럼요. 지역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예. 뭐 고속철도 역세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곡지구, 남옥지구, 뭐 배단위지구 같은 대규모 그 주거단지도 지금 들어오게 되고 인구 성장도 되고 예. 또 뭐 영일 그 신항만이라는 영일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뭐 저 고속도로 주 진입구도 곧 개통이 되죠. 예. 이 다양한 뭐 접근성도 좋아지고 산업의 기반도 잘 돼 있는데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시에 이제 이 그렇죠. 흥해가 위험 도시로 전락이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 양덕에 살다가 이렇게 예,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예. 지진하고 집가가 30%, 아파트 가격이 30%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회복이 덜 됐습니다. 뭐 다른 곳이 다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 지진이 나면 첫째 주민이 떠나죠. 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위협이 올 것이다. 또 이제 재산 주택 피해에 있어서 그 주택이 안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그 집가 하락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도 붕괴되고 경제 활동도 정체가 되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재생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흥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뭐냐. 뭐 흥해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려무왕 때 지은 경주업성 예. 그 다음 해 흥해업성을 지었어요. 흥해업성, 아주 예. 중요한 예. 그 경주업성이 고려 때 최초의 업성입니다. 음. 그 두 번째로 지어질 정도로 흥해업성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지금 업성이 다 무너져서 그 궤적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만 가로막만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고려 때부터 시작 신라 때도 그랬지만은 이 왜구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죠. 그건 남미질부성이라든가 예, 남미질부성. 이 전략적 요충지로 되어 있었죠. 그만큼 국가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기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농촌 지원형 소도시로 이제 성장해서 주요 산업이 농업 중심으로 지금 성장해 왔거든요. 그 이런 여러 가지 잠재력들을 좀 확보를 해서 재생 계획을 할 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농업에 대한 것은 스마트 농업의 혁신 농업들을 좀 그 지자체하고 정부가 이 농업의 혁신을 예.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야 농민들이 떠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경제 기반 강화, 또 뭐 영일만 그 산업단지, 신흥원 주변의 이 산업단지의 물류나 유통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예. 또 상업 기능도 좀 확보를 하고 또 최근에 뭐 차차차 이런 예. 뭐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예. 동해안에 우리 좋은 그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지금 엄청 네, 몰리고 동해안 있습니다. 관광을 좀 특화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이제 접근성도 많이 개선되거든요. 좋아졌죠. 예. 이런 것도 좀 만들고 문화재청이나 문화부에서 좀 이 남미질불성이나 흥해업성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네. 보완을 해서 역사도 살아나고 현대 맞습니다. 기능에도 적합하고 뭐 미래에 성장하는 도시로 가야 흥해가 안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흥해 주민들은 흥해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사실 센터장님 이게 그 경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뭐 재건이나 회복 대책이 좀 사실 저희들 눈에는 경제 대책 경제 중심으로 좀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문화 역량을 좀 더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렸을 이 어떤 뭐 경제적인 피해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경제적 피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빈곤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제가 61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물론 이제 뭐 송파 네모녀라든가 뭐 결식아동이라든가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끼니를 못 이어가시는 분이 계신 거 알아요. 네. 그렇지만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경제적 피해나 경제적 어려움은 상대적인 거, 사회적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속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거잖아요, 핵심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랑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심리 쪽에서 봤을 때 예. 절대 빈곤이 문제인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 공장 짓고 뭐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자 그럼 이런 사회적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될 거예요. 통합. 네. 옛날에는 어떤 영도자라고 하시는 분,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은 다 잘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누가 그렇게 안 돼요. 인터넷 보십시오. 다 전문가예요. 소통 채널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그렇게 누구 특정한 영도자가 끌고 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 공동체 이런 의식을 통해서 집단지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공동체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에 그 정권 때 문제가 됐던 경제 공동체 요새 대장동 얘기 이슈 나오면 또 나오네요. 경제 공동체. 자 경제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돈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헤어지죠. 배신도 하죠. 이게 무슨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차라리 없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지연학연. 지연학연은 내가 그 동네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학교 안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서울 말씨 쓰는 사람 내가 아무리 포항에서 열심히 살아도 포항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문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문화 공동체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거, 가치를 공유하는 거, 취향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화 공동체, 문화에 대한 거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이런 어떤 양극화 문제, 이런 상대적 빈곤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 행복한 사회, 그 심리적으로 좋은 사회죠. 마음 건강한 사회. 그렇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다음 질문하고 제가 묶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결국 이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뭐 개발, 뭐 운영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잘 반영돼야 되겠지만 각 주체들만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갈등 관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해소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포항시가 갈등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이 보는 갈등이라고는 항상 부족하게 느끼죠. 그렇죠. 뭐든지 부족하다. 조정이 안 된다. 우리말하고 너가 하는 거 하고 보면 따라온다. 그러니까요. 속의 경일기 아니냐. 늘상 주민들이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결국 이제 뭐 그 지진에 대한 뭐 피해 정도 유무, 보상액의 결정 갈등, 또 뭐 보면 여기 재난 등급에 대한 이의 제기, 다 갈등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보상비 차등,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전세 입주자와 주인 간의 갈등,
주민협의체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아마 트라우마 센터장님 고민을 많이 하셨을 예, 겁니다. 이런 예. 갈등들이 예.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갈등 해소를 하는 위원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민 스스로 흥해를 좀 사랑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자긍심이 없으면요 흥해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돈 아무리 많이 부어준다고 해서 원상태대로 복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부족하지만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완비가 돼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민 스스로가 협의체가 좀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특별재생 사업 계획에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주민 역량 강화 계획이라든가 주민 대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에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정부의 역할은 어떻고 지방자치의 역할은 어느까지 한계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교육을 해서 네. 주민 스스로 주민협의체가 이제 도시를 또 마을을 관리하고 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이제 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특히 이제 그 주체 간의 역할들도 보면 뭐 여기 이제 흥해를 대변하는 뭐 상인 협의체 뭐 여러 가지 협의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맞죠. 다 이제 자기들 분야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또 이제 뭐 그 의원 목소리도 있고 큰 목소리가 예.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방제 관리를 하면 주민 저 지진 재건 조직이 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핸드폰으로 그냥 뭐 알려주는 것만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이 방제 조직이 마을 조직이 있습니다. 초나이카이라고 해서 약 200세대가 지진 재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진 재건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대피할 장소는 어디고 거기에 있는 대피해야 될 물품은 뭐고 어떤 그 매뉴얼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이 한 200세대 규모로 지진 방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진 방제 조직 그 초나카이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시정촌하고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지진 대응 조직이 없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염려를 두는 것은 이 지진 재건 쪽이 주민들 스스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거 복구나 뭐 이런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건축에 관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 세제 전문가 이런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이제 시에서 뭐 몇몇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한두 명을 불러서 매일 그렇게 해소하는 답답한 방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가 그룹이 음. 이 방제 조직, 그 주민 조직하고 같이 예. 협력을 해서 이 동네의 문제는 뭐고 어떻게 할 거냐, 주거복구는 어떻게 할 거냐, 재건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이런 그 협의체 간에 그 상호 관련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렇게 봅니다. 예. 예. 그 남은 시간이 좀 뭐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일단 그 방금 이렇게 교수님하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반복되는 것들을 조금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교수님 이런 그 활성화 여건을 좀 갖춘 만큼 결국 이제 포항이 안전한 도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반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금년에도 이제 세계 안전도시 10대 안전도시를 발표했습니다. 네. 스톡홀름에 있는 우리 SCI라고 하는 기관에서 안전도시를 70몇 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 10대 안전도시에서 이 동경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동경, 왜? 도쿄, 예. 지진이 그렇게 많아도 안전도시다. 그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네. 가령 이제 뭐 스톡홀름이라든가 시드니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은 안전도시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동경이 왜 안전도시냐. 그 내용의 이면을 보면 지진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 재정과 조직과 매뉴얼과 이런 안전도시 기준과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항도 지금 아주 국내 국제 인정을 받는 안전도시는 국내에도 20개 정도 있습니다. 세종이나 뭐 이런 동해나 이런 게 있는데 포항은 아직 거기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내용에는 결국 이제 뭐냐면 도시 방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접근하느냐. 우리 예. 지금 도시계획 방제 계획은 그냥 기본 방향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재취약 지역에 대한 분석들이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이게 재난이 있으면 동일한 지역에 계속 침수가 되고 발생되는 네.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안전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뭐 가령 침수 지역, 홍수 범람 지역, 산사태 지역, 최근에 또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지역,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취약 지역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대피로라든가 대피소 안전 뭐 방제공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예. 주민들의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이 대피를 하고 안전하게 도시를 갖고 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는 이 최근에 이제 첨단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물론 이제 홍보는 잘 합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을 애초에 방주도시의 도시계획에부터 활용을 해서 정확한 예측과 분석들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반복된 재해들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센터장님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확장성을 갖고 보면은요. 아까 방송 초반에 예기불안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사실 예기불안 작년 제가 연구 자료를 보니까 예기불안이 확장이 되면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까지 흔들 수 있다. 당연하죠.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이런 쪽으로 계속 이게 좀 부족하다면은 시간이 가도 계속 이게 남을까요? 아니요. 저렇게 된다면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죠. 그건 뭐 제가 확신히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노력을 하나? 라는 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작년에 포럼 때 제가 예. 감히 주제는 게 포항 사람도 아니면서 건의를 했던 게 11월 15일이 포항 안전의 날이래요. 예. 그럼 그거 매달 15일 하면 왜 안 되나.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오히려 포항이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안전한 도시다, 살만한 도시다. 이것만큼 정주 여건을 높이는 게 없고요. 거기 이제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의료적인 안전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 정도의 규모면 3차 대학병원급 또는 의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뭐 의료인이니까 또 생각도 해봤는데 예, 예. 그런 식으로 전체로 포항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전한 뭐 예기불안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포항에 다 이주하러 오실 겁니다. 저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심리적으로 볼 때요. 뭐 심리 전문가시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안전도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형태에 대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지진 피해 보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사실 뭐 예를 들면 앞집과 뒷집 간의 보상액 차이가 다르고 이러면은 나는 좀 상실감 그 집만 많이 받았네 이런 게 좀 괴리감 같은 것들이 갈등으로 증폭되고 이게 또 계속 쌓이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해결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촨 대지진 때 그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슬로건이 뭐였냐면 챌린지 from challenge to opportunity. 그러니까 도전이 결국 기회로 간다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포항의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외지인의 입장에서 와서 봤을 땐 포항은 급격하게 산업화로 큰 도시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포항은 오래전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주했던 지역사회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향은 뭐냐? 그건 다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하는 문제, 서로 회복하는 문제, 같이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걸 계기로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게 사실 뭐 트라우마 해소가 먼저인지 또 도시 재생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게 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자, 이 부분에 대한 뭐 두 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죠. 먼저 센터장님. 먼저 센터님. 충돌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 같은 자원을 쓰지 않거든요. 도시 재생은 물적 자원을 쓰는 거고 트라우마는 주로 인적 자원을 쓰는 거고 저희는 미시적인 거고 거시적인 거고 같이 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교수님. 전 도시재생 그렇게 의미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정부가 도시재생 특별법 만들어서 뭐 5년 내에 50조를 쓰겠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 중에 방편의 하나에 불과한 거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적 맥락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 육신적으로 100년 정도 살면 끝나지만 도시는 수천 년이 이어져 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중앙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지방정부의 오래된 낙후진 지역을 고치기는 합니다만 저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생명입니다. 건전한 생명. 예, 인간의 생명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야 도시도 좋은 도시를 창출한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도시는 사람의 활동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유효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서 후세에 물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진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말씀하셨는데요.
자, 두 분 차례로 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차례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회복 그리고 지진 극복을 위한 조언들 한 말씀 하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흥해 특별 도시재생 사업은 좀 임시적으로 만든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민간의 주거 복구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또 지진특별법도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 재건의 큰 방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피해 복구에 대한 일부 치중하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좀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기회에 이제 중앙 정부가 이 각 그 정부 부처 간에 가지고 있는 소관 부처 입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국가가 중앙 정부 자체가 지진에 대한 각 부문의 역할들, 가령 국고부담법들을 좀 네. 만들어서 관련법들 간의 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뭐 지진 재건 조직이라든가 또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가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고 행정은 또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좀 더 주력해서 이 흥해가 잘 회복이 되어서 우리 포항시 전체 하나의 생활권이지만은 네. 그 기능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센터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어제 마무리를 하려고 네. 밤새 준비해가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스케치북을 잠깐 들고 보면서 오셨네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하얀 도화지 한 장 받아갖고 나오는 거라고 예.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다 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멋있는 예. 그림. 예.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재수가 없이 여기 딱 와가지고 이렇게 낙서를 확 하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뭔가 재난일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굉장히 낭망을 하게 되고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제 뭐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예.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야 하나님한테 저 좀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마 됐다. 그게 네 복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이는 반응이 내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이렇게 또 절망을 하게 되는데 더 나쁜 건 뭐냐면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아무나 낙서를 해도 되는 벽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서 또 옆에서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은 그냥 아무나 와서 낙서나 하고 뭐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데 예. 이걸 내가 지우고 싶지만 지울 방법이 없고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줄 방법은 없지만 문제는 여기 여백들이 남아있다는 여백이 거죠. 나와 있다. 네?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고 적어도 그 공간들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네요. 전혀 이런 그림도 그렇군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제일 보기 싫게 찍찍찍찍 낙서를 했던 바로 그 부분이 이 그림의 중심이 됩니다. 바로 나비의 몸통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연인지 모르겠으면은 이게 저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예, 예. 지금 흥해 특별도시재생 마스코트를 주민들이 만드신 것이 나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 포항 지진을 잘 포항 시민들이 극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걸 계기로 포항이 정말 이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도약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감동적인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무려 1435일 만에 한 평도 안 되는 텐트 생활을 마감하면서 눈시울을 붉힌 한 이재민은 언론과의 인터뷰 끝에 여운을 남기는 말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그 시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진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포항 지진은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될 때까지는 진통이 있어도 한 발 더 함께 나아가기 위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포항 촉발 지진 4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장윤수의 포항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